HLB가 2.57% 상승하며 강력 저항 구간이었던 31,300원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갭을 띄운 양봉의 시가는 저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잠시 횡보하며 물량을 흡수했다가 상승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다는 것이 통계로 검증된 차트 이론인데, HLB는 11월 16일 해당 구간을 처음 노크한 이후 총 5차례나 윗꼬리로 터치하며 매물 흡수 후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돌파한 11월 6일 시가 외에는 33,240원까지는 특별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당 구간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개 추천 종목의 단기 목표가로 제시했었던 33,240원은 출량파가 공식적으로 단기 목표가로 설정할 만큼 강한 저항이 있던 자리입니다. 11월 6일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으로 해당 위치를 터치했고 다음 날에도 음봉으로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저항력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쉽게 돌파하기 어려운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에서 밀리지 않고 돌파하려면 직전에 잠시 횡보하며 물량을 흡수하거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한 저항 구간에서는 잠시 조정을 보였다가 재반등하는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황과 우리 증시의 상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시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섹터와 종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0.5% 내외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상승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관련 중요 경제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었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지난달 4.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상승하며 지난달 3.0%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소비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일제히 지난달 대비 하락하며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표로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소비 심리는 위축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출량파는 표면적으로 나온 지표를 분석해서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량파의 경제와 증시 전망은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연준 통화 정책을 자극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미증시가 상승했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출량파가 자주 강조드렸던 인플레이션 효과가 증시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이러한 현상을 자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준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보고서라서 의중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을 추가로 견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의도적인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출량파 장전 코멘트는 출량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코멘트를 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우리 증시는 미증시와 커플링되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으며 중국과 일본 증시 또한 소폭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중소업종에 여전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은 전기가스업과 보험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는 0.44% 상승하며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그동안 소외됐었던 인터넷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섹터는 상승률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가 역대급 실적에도 이틀 연속 조정받은 이유는 기대치가 워낙 높았고 이미 주가도 기대감을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매수 추천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매력적인 매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출량파 또한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AI 관련주에 대한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1.67% 상승하며 최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2차전지 또한 적절한 변곡점을 공략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기에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양대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하며 특별한 매매 주체 없이 소소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양대 시장에서 소폭의 매수세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소소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HLB 주가와 지수 섹터를 비교해보면
HLB 주가가 꾸준히 지수나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개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수급을 보면 개인의 매수세가 감소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개인은 150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은 161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기관은 19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수급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매도 비중은 크게 의미가 없어졌지만 과거 공매도 비중과 비교해보면서 위안을 삼기 좋을 것입니다. 대차잔고는 5,526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공매도 금지가 개시된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1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833만 주로 최근 급격히 하락하다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강력한 저항 구간인 31,300원을 돌파하는 과정이 차트상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항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은 통계적으로 예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제는 31,300원이 지지 구간으로 변모한 만큼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개시 직후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다 보니 최근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양파 편집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어 잠시 소개드립니다. 그동안 HLB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주었던 편집자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관련 유튜브 채널이며 금일 첫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유용한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HLB 영상 업로드를 위해 그동안 많이 애써준 만큼 잠시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